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이시던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방금 막을 내렸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파월은 재작년에는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달아오르는 원인 제공을 했고 작년에는 그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슈퍼 매파 발언으로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심이 몰렸죠. 소문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있었습니다. 반전입니다. 오늘 파월의 발언은 이거 하나로 끝입니다. 이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r example, your interest rates are now positive and well above mainstream estimates of the neutral policy rate. 자, 실질 이자율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중립금리 추정치를 well above, 충분히 상회한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중립금리 특집을 했죠. 보시기 바랍니다. 중립금리 뭡니까? 물가 상승 유발하거나 물가 하락을 초래하지 않는 딱 그 중간에 있는 금리, 이걸 말합니다. 사실 이번 잭슨 홀 미팅 주제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였고 이 구조적 변화라는 게 시장에서 추정하는 중립금리를 높여서 만약에 이번 연설에서 파월이 중립금리를 발언한다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시장 예측이 됐습니다. 자, 구조적인 변화로 중립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중립금리 밑에 있어서 우리가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즉 중립금리를 금리 인상 논거로 볼 줄 알았습니다. 시장은. 근데 대반전이죠. 파월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실질 이자율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중립금리 추정치를 well above, 충분히 상회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다? 지금도 충분히 긴축적인 상황이다. 이 중립금리를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는 요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얼마나 더 올릴지에 대한 그 고민은 상당히 사라졌다. 왜? 이미 이자율이 충분히 올라서 중립금리보다 더 높다는데 이걸 어떻게 더 많이 올립니까? 지금도 파월의 표현대로 하면 충분히 제약적인데 이 얘기는 뭡니까? 올려봐야, 진짜 올려봐야 최대한 한 번이고 그 한 번은 정말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파월이 말미에 그러나 우리는 중립금리를 확실하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 긴축의 정확한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지만 이 중립금리 논쟁이 경제학자 사이에 벌어지면서 평균적인 추정치가 높아졌음에도 최근에 그 주류값보다 이자율이 이미 높다고 파월이 판단했다는 것은 이제 금리를 더 올릴 명분은 사실상 별로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파월 발언은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발언은 뭐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2% 인플레이션 타깃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2%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긴축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데이터 보면서 가겠다.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물가가 2%로 확실하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지 않고 굉장히 후행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한 걸 계속하겠다. 왜냐? 파월이 초기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본인의 판단이 들어간 발언으로 문매를 한번 맞았잖아요. 이런 실패를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그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 세 번째,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얘기했고요. 이번에 파월이 팬데믹 초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주거비도 잡히고 있다. 물가는 떨어지는데 금융 환경은 제약적이고 은행 규제에도 늘고 있지만 반면 미국 GDP와 소비자 지출을 보니 긍정적인 상황도 보인다. 자, 보면 이렇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보이죠. 물가가 떨어지면서 은행 규제는 또 조이는데 GDP는 또 좋고 지출도 살아난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파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흐린 날씨 속에 별을 보면서 항해를 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금리를 바라볼 때, 금리 인상을 볼 때 하나는 얼마나 높이 올릴 것이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얼마나 오래 높이 올려놓을 것이냐, 얼마나 오래 올려놓을 것이냐, 이 두 개죠. 오늘 발언으로 답은 하나 나왔습니다. 얼마나 높이에 대한 답은 거의 나왔다. 실질 금리가 중립금리 넘었다. 지금도 충분히 제약적이다. 정말 올려봐야 마지막 한 번이다. 그러나 우리는 긴축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이 긴축이니까 지금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럼 계속 긴축이에요. 아니면 한 번 올려놨다고 치면 그 올려놓고 계속 기다리면 그게 긴축입니다. 그런데 파월이 계속 2% 강조하고 있고 데이터 볼 때까지 방향을 안 틀겠다고 하고 게다가 항해를 하는데 내비게이션도 없다. 이 불확실한 별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럼 뭡니까? 결국 이 긴축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우리 생각보다. 이런 걸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페드와치 한번 볼까요? 자, 단기 금리도 오를 확률이 좀 높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아직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이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자, 원래 시장은 5월에 금리 인하가 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 기준으로. 하지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6월로 바뀌었습니다. 6월로. 이제 연준은
이 높아진 금리, 이 지금 제약적인 지금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를 놓고 데이터와 씨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월이 될 수 있고 7월 될 수 있고 8월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와중에 시장은 이건 불로도 배어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상단은 나왔다. 확실하게 나왔다. 중립금리 발언으로 파월. 하지만 얼마나 오래? 이거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파월도 모르잖아요. 흐린 날씨니까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오늘 파월은 불확실성 하나, 얼마나 높게에 대한 답은 거의 내려주고 다른 불확실성 하나, 얼마나 오래에 대한 질문은 더 어렵게 주고 말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브랜베어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월거월부 구독과 좋아요도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